자, 오늘은 조건부 확률 얘기를 할 거야. 조건부 확률은 축소된 표본 공간에서의 확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본 공간이라는 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모아놓은 걸 말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표본 공간이라는 걸 이렇게 S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사건, 뭐 사건 A, 사건 B. 그래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또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이 표본 공간 자체를 축소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주사위로 또 예를 들어보면, 자, 주사위 하나 던지는 시행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것이고, 사건 A는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건 B는 6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2의 배수이면서 6의 약수인 것은 2하고 6이 있네, 그치? 2하고 6. 그 다음에 2의 배수는 2, 4, 6. 주사위니까 이렇게 3개 있고, 그 다음에 6의 약수는 1, 2, 3, 6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5가 있겠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표본 공간 그리고 사건을 구성을 한번 해봤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는 뭘 물어봤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걸 물어봤지. P, A, 교 B. 2의 배수이면서 6의 약수일 확률을 물어봤어.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지?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그 다음에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6의 약수인, 자, 그런 사건의 원소의 개수 NA 교 B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6이고, 그 다음에 해당 경우의 수는 2개니까 3분의 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근데 이제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야. 표본 공간을 축소를 해.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가 짝수일 때 이 수가 6의 약수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봐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질문을 딱 보는 순간 표본 공간이 축소됐구나. 응?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 전체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짝수가 나왔을 때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 수가 6의 약수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자, 이제 표본 공간이 짝수일 경우로 축소가 된 거야. 다시 말해 2의 배수인 경우로 축소가 된 거야. 그림에서는, 자, 이 그림에서는 더 이상 표본 공간이 S가 아니고 A로 축소가 돼버린 거지. 자, 2의 배수가 짝수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주사위를 던져서 2 또는 4 또는 6이 나왔을 때, 자, 그 수가 6의 약수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돼? 자, 생각을 해봐. 확률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경우의 수야. 자, 근데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6개가 아니고 3개라는 거지. 왜냐면 표본 공간이 A로 축소가 됐으니까, 자, 전체 경우의 수는 NA가 되고, 그 다음에 해당 경우의 수는 이 전체 2, 4, 6 3개 중에서 이 2개, 그러니까 A교 B야. 맞지? 그러니까 3분의 2라는 거지. 응? 3개 중에 2개니까, 자, NA교 B 이렇게 해주면 NA는 3이고 NA교 B는 2니까 3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행에 의해서 표본 공간이 구성이 되고,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또 표본 공간을 축소해서 어떤 전제 조건을, 이렇게 짝수일 때 뭐뭐일 때 뭐뭐가 될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P B 바 A, B 바, 막대기 바 알아? 바? 우리가 막대기를 영어로 BAR 이렇게 바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 얘기야. 막대기야, 막대기. P B 바 A 이렇게 쓴다고. 자, 이 기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P B 바 A는 지금 앞에만 읽으면 PB지, PB. 그러니까 B의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응? B의 확률, PB니까 B의 확률인데, 뒤에 바 A가 붙었다는 거는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다시 P, B, 바 A는 P, B 앞에만 읽었을 때 B의 확률인데, 전제 조건이 A가 일어났을 때라는 전제 조건을 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표본 공간이 S에서 A로 축소가 됐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P, B, 바 A는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의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NA로 보고, 그치? 그 다음에 해당 경우의 수는, 자, A와 B의 교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방금 내가 만든 문제에서도
자, 이 A라는 게 2의 배수인 사건이었지. 그치? 그 다음에 B는 6의 약수인 사건이었어. 그러면 2의 배수라는 전제 하에 6의 약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6의 약수를 다 그냥 갖다가 쓰는 게 아니고 짝수인 것 중에서 6의 약수인 것만 골라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전체 중에서 A와 B의 교집합이 되는 부분만 해당 경우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래서 3분의 2가 됐다. 그런 얘기야. 다른 문제를 또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생각 열기 보면은 오른쪽 표는 어느 야구팀에 등록된 선수를 대상으로 오른손과 왼손을 쓰는 투수와 타자의 수를 각각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선수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아무나 골랐을 때 그 선수가 왼손을 쓰는 선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때는 그냥 아무 선수나 한 명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선수의 숫자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치?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27이네. 그리고 투수 타자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그냥 왼손을 쓰는 선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왼손을 쓰는 선수는 11명이니까 27분의 11이 되겠지. 자,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런 기본적인 확률 문제고, 자, 2번을 봐봐. 투수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투수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그 표본 공간이 투수로 한정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투수인 경우만 생각을 해. 투수인 경우만 생각을 하고 전체 경우의 수가 이번엔 12가 되는 거겠지. 표본 공간이 투수로 한정이 됐으니까. 그 선수가 왼손을 쓰는 선수일 확률. 자, 그럼 12분의 4야. 투수 중에 왼손 쓰는 사람은 4명이니까. 그래서 12분의 4다. 그럼 약분하면 3분의 1이겠네. 자, 어쨌든 뭐 사실 이렇게 표가 나오면은 복잡하게 뭐 조건부 확률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아까 배운 기호를 우리가 익숙해지는 차원에서 기호를 써서 한번 나타내 보게. 자, 지금 표에 보이는 사건 4개가 보이지. 선수를 딱 골랐는데 투수인 사건, 그 다음에 타자인 사건, 그 다음에 그냥 오른손인 사건, 오른손을 쓰는 선수인 사건, 그리고 왼손을 쓰는 선수인 사건. 이렇게 총 A, B, C, D 4개의 사건이 보이는데 지금 2번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자, 투수 중에서 이 선수가 투수일 때 왼손 투수일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P, 그 다음에 P, D, D겠지. 왜? 아니 어쨌든 왼손 쓸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PD야, PD. PD를 구하는데 전제 조건이 투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PD 바 A 이렇게 써줘야겠지. 자, 그러면 이거를 NA분의 A가 전체 경우의 수니까 NA가, 그 다음에 N D 교 A 이렇게 써줘야겠지. 왜냐면 투수이면서 왼손을 써야 되니까. 그게 지금 12분의 4였잖아.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라고. 알겠어? 자,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축소된 표본 공간에서의 확률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고. 자,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P, B 바 A는 P, B, B의 확률을 구하는데 A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A가 전체 표본 공간이 되고 NA분의 NA 교 B를 구하면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확률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고 싶으면 이 분모 분자를 각각 NS로 나눠버려. 그럼 NS분의 NA가 되겠지. 그리고 NS분의 NA 교 B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NS분의 NA는 PA가 되지. 그 다음에 NS분의 NA 교 B는 PA 교 B니까 결국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야. PB 바 A는 PA분의 PA 교 B가 된다. 이렇게 조건부 확률의 공식이 탄생하는 거야. 옆으로 쭉 넘어가 보면 잘 정리가 돼 있어. 조건부 확률 여기. 그치? 자, 근데 물론 A가 공집합이면 안 되겠지. 당연히 A가 공집합이면 분모가 0이 돼 버리는데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분모가 0이 안 될 때만 정의가 된다는 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문제 풀고 이제 마치자.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상자에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홀수일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자 A라고 하고 홀수인 사건, 그 다음에 10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B라고 할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B 바 A지. 왜냐면은 10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고 싶으니까 P, B를 구하고 싶은데 홀수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니까 P, B 바 A가 필요한 거야. 자, 그럼 공식 아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PA분의 PA 교 B를 계산을 해서 넣어주자. 자, 그럼 PA는 지금 9개 중에
자, A가 홀수잖아. 홀수인 사건이잖아. 그럼 9개 중에 홀수가 몇 개가 있어? 5개네. 그럼 9분의 5. 자, 그거 분해. PA 교 B는 자, 홀수면서 10의 약수. 자, 10의 약수는 1, 2, 5, 10이니까 1하고 5가 지금 홀수잖아. 맞지? 그러면은 9개 중에 지금 1하고 5는 2개니까 9분의 2가 되겠지. 그럼 정답은 5분의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문제 1번을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가 6의 약수일 때, 자, 이걸 A라고 할게. 그 다음에 그 수가 소수일 확률, 소수인 사건을 B라고 할게. 자, 그러면 P, B를 구하는데 A가 전제 조건이 된다. P, B바 A는 PA분의 PA 교비, A 교비 이렇게 써주시고, 자, 6의 약수일 확률은 얼마야? 주사위 6개 중에 6의 약수 4개 맞지? 그 다음에 A교 B의 확률은, 자, 소수라는 것은 1과 자기 자신만이 약수인 그런 수니까 2, 3, 5 주사위에선 3개가 나올 거고, 이 중에 또 6의 약수는 1, 2, 3, 6이니까 자, 둘의 교집합은 2하고 3이네 맞지? 그럼 6개 중에 2개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겠다. 자, 계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표는 어느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반바지로 된 생활복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 학급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찬성한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뭐 공식 굳이 안 쓰고 그냥 표 있을 때는 표대로 할게. 찬성한 학생 중에서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니까, 자, 찬성한 애들만 딱 보면은 찬성한 애들이 21명이야. 맞지? 그 중에 여학생 8명이네? 그럼 정답은 21분의 8이야. 자, 이렇게 끝내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뒤에 중단원 문제 하나를 가져와 봤어. 7번 문제야. 어느 학교 밴드 동아리 전체 회원의 60%는 남학생이고 보컬을 담당하는 남학생 회원은 전체 회원의 24%다. 이 동아리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학생일 때, 남학생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구나. 이걸 A라고 할게. 자, 그 학생이 보컬을 담당하는 학생일 확률. 자, 그럼 보컬 담당을 B라고 할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P, B 바 A야. 맞지? 그러면 PA분의 PA 교비를 구하면 되고, 자, PA부터 구해보자. PA는 뭐야? 남학생 확률이니까 뭐야, 나와있네? 60%. 그러면 100분의 60 쓰면 되겠네. 100분의 60. 그 다음에 A교 B는 남자면서 보컬. 보컬 담당한 뭐야, 여기 또 나와있네? 보컬하는 남자 24%래. 그럼 100분의 24. 뭐 장난해? 이게 문제야 이게? 60분의 24는 10분의 4니까 5분의 2가 되겠구만. 너무 쉽다. 다른 거. 자, 이 문제는 데일리 매스를 캡처해봤어. 자, 풀어보자.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불량품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량품을 불량품이라고 판정할 확률이 0.9이고 정상 제품을 불량품이라고 판정할 확률이 0.01이다. 90%의 정상 제품과 10%의 불량품이 섞여 있는 제품들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제품을 택하여 검사하였다. 이 제품을 불량품이라고 판정했을 때 실제로 불량품일 확률은, 야, 일단 멈춰놓고 한번 풀어봐. 풀어보고, 자, 풀어봤다고 치고 나는 설명을 할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 제품을 불량품이라고 판정했을 때, 자, 불량품이라고 판정했을 때 실제로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이게 상황이 좀 복잡하니까 내가 일단 글로 한번 써볼게. 어쨌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경우의 수, 그걸 계산하는 거고, 불량품이라고 판정하는 걸 전체 경우의 수라고 봤을 때 불량품 판정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실제 불량을 불량이라고 판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상을 불량이라고 잘못 판정할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어떻게 써볼까? 불량을 불량이라고 한 경우 더하기, 그 다음에 정상을 불량이라고 한 그런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게 실제로 불량일 확률이니까 불량을 불량이라고 했을 확률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지. 자, 나는 보통 조건부 확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많이 풀거든. 그러니까 이걸 글로식 쓴다고 나는 표현을 해. 글로식 쓰기. 어려운 문제, 조건부 확률 중에 어려운 문제는 글로식 쓰기를 하면 대부분 또 풀리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축약해서 잘 쓰는 능력이 필요하겠지. 연습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불량을 불량이라고 제대로 판정했을 확률 더하기 정상을 불량이라고 잘못 판정했을 확률, 그거 분해 불량을 불량이라고 판정했을 확률,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올 거라는 거야.
아, 참, 그리고 그 정상 제품, 불량 제품 그 비율도 나와 있잖아. 그것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정상 제품이 90%, 그다음에 불량품이 10% 있다는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는 봐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불량품으로 판정을 하려면 일단 불량품을 골라야 되지. 응? 좀 풀어서 써보자. 이건 뭐냐면 불량품을 골라서 불량 판정을 하는 거야. 어? 이런 뜻으로 내가 쓴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겠어? 그러면 정상을 골라서 불량 판정을 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는 이제 밑에랑 똑같아. 파란색으로 쓴 거. 불량 골라서 불량 판정. 자, 이거를 축약해서 내가 쓴 거라고 이해를 해줘. 그러면 이제 진짜 계산해보자. 자, 그럼 일단 불량을 고를 확률은 얼마냐? 어? 아니, 100개 중에 10개가 불량이라는 소리잖아. 10%라는 거는. 그러니까 10분의 1이지. 응? 10분의 1. 10분의 1 곱하기. 자, 그 다음에 불량을 불량이라고 판정할 확률은 0.9. 10분의 9네. 10분의 9. 자, 더하기. 그 다음에 정상을 고를 확률. 그러면 10분의 9 일단. 그 다음에 정상을 불량이라고 판정할 확률은 100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이거를 위에다 그대로 붙여놓으면 돼. 자, 이거는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9. 됐어? 자, 그러면 이거 분의 이거니까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자, 이거는 100분의 9 더하기 1000분의 9 분의 100분의 9니까 자, 분모 분자에 똑같이 1000을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 99분의 90이 되겠네. 9로 나눠주면 11분의 10. 그래서 정답은 11분의 10이 된다. 11분의 10.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불량품이라고 판정했을 때 실제로 불량일 확률이 11분의 10이 된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거지. 자, 선생님이 방금 풀어준 마지막 문제까지 해서 내가 웬만한 풀이법은 다 보여준 것 같아. 조건부 확률에서 이렇게 표 나왔을 때 표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요 공식 이용해서 그냥 공식대로 대입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 복잡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걸 글로 표현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표현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계산을 해내는 방법. 이 정도면은 조건부 확률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뭐 웬만한 문제가 아니라 다 풀 수 있어. 자, 오늘 한 거 완벽하게 이해하면 앞으로 조건부 확률은 걱정 없을 거야. 자, 오늘도 수고 많았어.